마블의 구세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데드풀과 울버린은 선물 같은 영화였습니다. 얘기할 게 정말 많은데 가장 먼저 다뤄봐야 하는 주제가 있죠. 여러분이 정말 마블 팬이라면 데드풀과 울버린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았을 텐데요. Entire world is right here in this picture. 그것은 바로 해피 호건과 데드풀의 대화였습니다. 데드풀은 퍼니셔의 타임워프 장치를 이용해 기존 마블 세계관인 616 지구로 가서 어벤져스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었던 해피 호건의 대사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블이 디즈니에 들어간 후 여러 영화를 말아먹었지만 마블 영화의 근본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디즈니에 남아있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해피 호건의 대사가 이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풀은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것을 위해 어벤져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피 호건은 이렇게 대답했죠. 히어로들이 어벤져스로 활동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벤져스를 필요로 해서가 아닌 사람들이 어벤져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어로의 근본을 되새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에 미친 디즈니에게 마블 영화는 당신들이 필요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필요로 하는 영화라는 것을 돌려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히어로의 근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마블을 망친 역적 탑3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히어로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힘과 희생이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힘을 얻게 됐는지 그 힘을 사용하며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희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그려낸 끝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벤져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No. You will spend eternity dying, But everyone on Earth will live. but you will suffer. He's an old friend. For you. For all of us. 그런데 마블은 어느 순간부터 히어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영화를 제작하는 느낌이었죠. 힘에 대한 고찰이 사라진 것을 넘어 희생이라는 키워드는 내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데드풀과 울버린은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마블의 근본인 힘이 있는 자에겐 더 큰 책임이 있단 걸 보여줬죠. 게다가 해피 호건과 데드풀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마블의 근본이자 히어로의 근본이었던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의 상징을 비춰준 것은 이 영화에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해피 호건 역을 맡은 존 페브로가 아이언맨의 감독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마치 디즈니에 들어간 마블에게 아직 마블 스튜디오는 희망이 있고 디즈니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직접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드풀과 울버린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죠. 그건 바로 멀티버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So dark. You sure you're not from the DC universe? 이건 사실 메시지라기보단 셀프 디스였는데 혹시 멀티버스 데드풀 100명과의 전투씬이 기억나시나요? 이 장면에서 데드풀은 제4의 벽을 넘어 관객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무책임한 멀티버스 확장을 그만하자는 내용이었고 그 옆의 나이스풀 표정도 압권이었죠. 데드풀의 대사 직후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땐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멀티버스에서 다양한 매력을 가진 데드풀들을 데려왔지만 너무나도 허무하게 전투가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 많은 분들도 머리에 물음표가 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 보고 나니 이 장면이 데드풀만이 할 수 있는 풍자라고 느껴졌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데드풀은 항상 제4의 벽을 넘어 관객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Oh, hello. 그리고 이번 영화에선 마블이 반성해야 할 점을 얘기하는 셀프 디스가 좀 많았죠. 멀티버스 데드풀들과의 전투 전에 데드풀이 했던 대사는 마블에 대한 셀프 디스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들을 데려와 허무한 결말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멀티버스를 확장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내용이 된다는 걸 경고하는 셈인 것이죠. 이렇게 이번 영화에선 데드풀의 대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데드풀이 넘기는 떡밥도 무시할 수 없었죠. 영화 초반 데드풀이 TVA의 초대 아닌 초대를 받고 TVA에 도착했을 때 데드풀이 죽어가는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토르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 토르 2편 다크월드에서 로키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합성한 것이라고 하죠. You fool! You didn't listen. I'm a fool. 만약 이 장면만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이때 패러독스가 뱉은 대사가 중요합니다. 그는 이 장면에 대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에 벌어질 것으로 설정된 장면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 데드풀과 토르가 만나는 일이 MCU 세계관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두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 중인 마블 페이지 6 멀티버스 사가를 마무리할 시크릿 워즈에 데드풀이 등장할 것이란 루머입니다. 일단 시크릿 워즈가 대박인 이유는 아이언맨을 연기한 로다주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크릿 워즈는 MCU 세계관의 다양한 멀티버스를 파괴하는 강력한 적이 등장하고 마블 히어로들이 각자의 멀티버스를 지키기 위해 지금껏 없던 큰 전쟁을 벌이는 내용인데요. 멀티버스가 겹치며 두 세계가 붕괴되는 인커전을 막기 위해 히어로들이 서로의 지구를 파괴하는 스토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로다주는 시크릿 워즈에서 빅터 본 둠을 연기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닥터 둠은 판타스틱 4의 메인 빌런입니다. 페이지 6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가 판타스틱 4로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데드풀과 울버린의 판타스틱 4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마블 코믹스 원작에서 시크릿 워즈에 참전하는 히어로 명단에 토르가 있는데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토르가 데드풀의 죽음을 앞두고 오열하는 것을 봤을 때 데드풀 또한 시크릿 워즈에 참전할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장면뿐만 아니라 데드풀이 기절했다가 깨어나면서 토르를 외치는 장면, 그리고 계속해서 토르에 집착하는 데드풀의 대사로 미뤄보아 이 루머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데드풀을 TVA로 데려온 이유가 616 지구의 어벤져스에 합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패러독스의 대사는 시크릿 워즈의 데드풀 출연 가능성을 더 높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대 엑스맨 중 한 명인 사이클롭스도 시크릿 워즈에 참전하는 히어로 중 한 명인데요. 사이클롭스는 원작에서 징그레이가 갖고 있던 피닉스 포스를 얻으며 가장 강력한 뮤턴트로 각성하기도 합니다. 이 사이클롭스와 막대한 친분을 갖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울버린이며 그는 이번 영화에서 사이클롭스의 본명 스콧을 언급하기도 했죠. Scott used to beg me to wear this suit. 현재까지 나온 것들을 종합했을 때 데드풀과 울버린은 일종의 시크릿 워즈 초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드풀 그리고 울버린 자체로 던진 떡밥도 많지만 특별 출연한 캐릭터들을 통해 던진 떡밥도 많았습니다. 엑스맨 시리즈에서 한 번만 나왔던 갬빗의 부활, 과거 데어데블 영화의 스피노프 주연을 맡았던 일렉트라, 캡틴 아메리카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몸에 불을 붙인 휴먼 토치 등 여러 카메오가 출연했지만 그 중에서도 앞거는 바로 블레이드였죠.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블레이드는 망해가는 마블을 살려낼 영화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데드풀과 울버린을 재밌게 보던 중 유일하게 육성으로 라는 소리가 튀어나오는 장면이 바로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등장할 때였죠. 게다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블레이드의 간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카타나 액션뿐만 아니라 블레이드의 무기 중 하나인 부메랑 검을 쓰는 장면은 진짜 전율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이드가 쳤던 대사 중 블레이드는 나밖에 없어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이때 데드풀의 어이없어하는 표정도 가관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블레이드는 마블 페이지 5에 등장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블레이드 역을 마흐샬라 알리가 연기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다시 데드풀과 울버린 얘기로 돌아오면 이번 영화에 대한 관람평이 의외로 많이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영화를 2번 보면서 영화의 장단점이 조금 확실해진 것 같은데 많이 돌고 있는 호불호들에 대해 얘기할 필요도 있겠죠. 먼저 이 영화는 마블 팬, 엑스맨 팬, 그리고 폭스 영화 팬까지 다양한 팬층을 상대로 선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폭스 버전인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을 카메오로 출연시키고 심지어 루머로만 돌았던 헨리 카빌 울버린을 실현시키며 뜻밖의 재미를 주는 등 정말 많은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마블 팬인데다가 영화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엑스맨 시리즈와 판타스틱 4 등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선 의외로 피로도가 느껴졌다는 평도 많았죠.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해보면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 쓰지? 싶은 관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블에 대한 진입 장벽도 한층 더 높게 느껴진 것이죠. 두 번째로 호불호가 갈렸던 것은 메인 빌런 카산드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카산드라는 울버린을 땅에 처박아 버리거나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고 머리를 헤집는 모습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마블 세계관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빌런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수 파워 측면에선 최상위급이었죠. 그런데 이 빌런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는데 제가 가장 공감했던 것은 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빌런이 조금은 허무하게 소비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프로페서 X의 쌍둥이 남매라는 설정으로 엑스맨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뮤턴트 등급인 오메가 레벨 뮤턴트이며 TVA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인물이라 불가침 조약을 맺고 보이드에 살게 둔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캐릭터가 최후의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정말 아쉽다는 평가가 꽤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데드풀 이 새끼 말이 너무 많아져. 이번 영화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다 보니 루즈해지는 구간도 있고 여러 팬층을 모으려다 보니 마블 팬 입장에선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분명히 마블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키워줬고 히어로의 근본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는 점은 정말 기분 좋게 와닿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데드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은 가볍게 관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감상 방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 또한 큰 기대를 갖고 봤던 첫 관람보다 별 생각 없이 복습이나 하자 하고 봤던 두 번째 관람이 조금 더 산뜻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다시 한번 마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많은 마블 팬들도 기분 좋게 영화를 보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키였습니다.